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 안, 활, 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또는 경영학, 회계학과, 이쪽 상경계열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이지만 저와 같이 비경영 전공자들에게는 쉽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이실 겁니다. 기업의 재무 비율을 이야기할 때 수익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또 성장성 비율 등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각각 비율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그리고 성장성 등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저는 전에 주식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재무 비율 중 주식 공무원이 올해 2020년 들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정성 비율입니다. 안정성 비율. 안정성 비율이란 유동성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순차입금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이 들어가 있는 재무 비율인데요.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율입니다.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상황, 이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시 상황과도 맞먹는 이런 투자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투자의 성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 모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정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성 비율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 비용 나누기 영업이익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자 보상 비율이 기업들이 물론 다 자기 돈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을 차입을 해서 그것에 이자를 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나가면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이자 보상 비율이 79에 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영업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음압병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SY 같은 종목. 이 종목이 어저께에도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나요? 네, 어저께도 상한가를 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정성 비율을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이 N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이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못 주는 겁니다. 수급이 몰려서 뉴스로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 기업 자체가 현재 그렇게까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저께도 테슬라가 $600가 넘었습니다. 600달러가 넘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속 수익을 내면서 S&P 500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 편입되기 전까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네. 어저께 테슬라 주가가 $600를 넘어섰지만 미국의 1인 확진자 숫자도 하루 평균 19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초반에 비하면 20%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중보건 측면뿐 아니라 국가적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 이 상황만 견디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돈 없는 기업들이 먼저 파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되니까 중소상공인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먼저 어려움에 처하시잖아요. 제가 그 IMF 때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IMF가 터지더라고요. 주식공무원이 그때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시죠? IMF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뭐 잘리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됐죠. 왜냐면은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부터 우선 정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뭐 정리 대상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IMF 한파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죠. 왜냐면 월급은 그때 나왔었거든요. 따박따박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의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근데 그때 전세금에 약간의 돈을 보태서 집값이 막 그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샀습니다. 저는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집이 없으니까 나가기 귀찮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IMF가 끝나더니 집값이 무려 5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잘 버텼더니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식 투자도 지금 짧게는 몇 개월, 뭐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백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면 뭔가 한꺼번에 착착착 빨리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지금 바로 제 코앞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추가 부양입니다. 이 추가 부양책이 어쨌든 백신이 4차례까지 돌아오기 전까지는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시려면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는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안정성 비율을 꼭 보세요. 이 기업이 빌린 이자도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요. 살 수 있는 종목이 엄청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죠. 제약바이오는 정말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제약바이오의 그 재무제표가 형편없어도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물론 재무제표가 이 실적이 나와서 숫자로 나오게 되면 이미 제약바이오의 주가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라면 돈을 어떻게 불리는가 보다는 일단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49%,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상승. 이 테슬라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페이스북 같은